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 살펴봤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모집단의 성질 중에 모평균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죠? 그 모집단의 성질의 추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바로 모비율입니다. 모비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비율이 무엇이고 그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비율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모비율이 뭐냐면요.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P로 나타내는데 이 P는 영어의 비율을 뜻하죠. 이 proportion의 P를 따서 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요. 요 밑에 있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720명이면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네. 어떻게 720명이 수학을 좋아할 수가 있어. 어쨌든 720명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즉 모집단에서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비율 P는 간단하게 1000명 중에 720명, 그래서 1000분의 720, 즉 0.7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비율이라는 건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표본 비율은 뭐냐? 여러분 예상이 맞습니다.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표본 비율을 기호로 P,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hat이라고 읽습니다. 이 모자란 뜻이죠, hat은. 그래서 P hat, 요렇게 표기가 되면 아, 얘는 비율인데 표본의 비율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 p hat은 당연히 n분의 x로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보면요. 아까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720명일 때 모비율을 1000분의 720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의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7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즉 여기서는 표본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비율 P hat은 그냥 100명 중에 70명, 그래서 100분의 70, 즉 0.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만 보면요. 우리가 모비율이 뭐고 표본 비율이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랬는데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는 건 여기서는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자체는 되게 어렵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수학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 비율을 얘기할 때는요.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수학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가 두 가지고 이때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니까 n개의 독립시행에서 그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만 있는데 그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므로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x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n분의 x는 이 n은 그냥 상수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n은 그 표본의 개수니까 우리가 뭐 100명만 보겠다 그럼 100 이렇게 주어지는 놈이니까 n분의 x 역시 x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p hat은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모비율이 뭔지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이 뭔지 배웠고요. 표본 비율에서 n분의 x라고 나타내는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 hat도 확률 변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프랙티스 문제 볼까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500명 중에서 1월에 태어난 사람이 40명이라고 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
1월에 태어난 사람의 모비율 P를 구하여라. 너무 쉽죠? 500명 중에 4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분의 4니까 2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면 뭐 0.08 뭐 이렇게 우리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A대학교 4학년 학생 중 25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이 19명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의 표본 비율 P-햇을 구하여라. 자, P-햇은 지금 몇 명을 이미 추출했어? 25명을 이미 추출했고요. 그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데 이용하는 학생의 표본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9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0.7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요. 얘는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모비율이 P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비율 P-햇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이 P-햇이 N분의 X로 주어질 때 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N개의 표본을 뽑았으니까 N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와 똑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 복원을 한 다음에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야? 독립시행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행의 결과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지? 수학을 좋아하냐? 안 하느냐?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뭐 등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1월에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그지?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의 각 시행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 N번의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X는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요. X는 바이노미얼 N번을 했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모비율이 P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P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X의 기대값은 NP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X의 분산은 NP의 Q죠. Q는 1-P를 얘기합니다. NPQ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값의 P-햇 얘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 기대값 N분의 X가 되는데요. 우리 평균과 분산의 성질에서 이 N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그냥 튀어나오고 기대값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N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P가 돼요. 그래서 찍찍 없어지고 나면 그냥 모비율 P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P-햇의 기대값은 모비율의 P와 똑같다. 모비율 P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요걸 같이 보면서 할까요? 분산 P-햇은요. 분산 N분의 X를 나타내고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 N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제곱이 돼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1이 되는데 N제곱분의 1에 이제 분산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산 X가 NPQ니까 결국은 N제곱분의 1의 NPQ가 되고요. 자, N과 N이 하나씩 약분돼도 N이 하나 남기 때문에 N분의 PQ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뭐야? P-햇의 분산은 N분의 PQ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P-햇의 표준 편차는 N분의 PQ의 루트 씌운 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고요. 표본 비율의 분산은 모비율이 P일 때 PQ, 그죠? Q는 1-P니까 PQ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N분의 PQ와 똑같다. 그 다음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를 씌운 루트의 N분의 PQ와 똑같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어느 동호회에서 혈액형이 O형인 회원의 비율이 20%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모비율 P가 0.2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 동호회 회원 중 16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자, 그러면 n은 equal 16이란 뜻이고요. 이때 O형인 회원의 표본 비율 p-햇에 대해서, 자, 기대값 p-햇이라는 것은 모비율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0.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산의 p-햇은 모비율 p에 대해서 p와 그 다음에 1-p를 표본의 크기 16으로 나눈 것과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0.0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p-햇의 표준 편차는 0.01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0.1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았으니까 이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 읽어봅시다.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햇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p-햇은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의 p, n분의 pq를 따르게 됩니다. 그치? 이건 왜 그러냐 하면 p-햇 자체가 지금 누구예요? p-햇이 n분의 x인데 이 x가 지금 누굴 따르니까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가 뭘 배웠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어디에? 정규분포 np의 npq 요 놈으로 근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까요? 그죠? 그러면 봐.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면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n분의 x라는 놈은 이 정규 분포 앞에 그냥 뭐만 붙인 거야. 상수 n분의 1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쵸? 얘의 평균은 p가 되고 얘 분산은 n분의 pq가 되는 누구를 따르겠다는 얘기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그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내용을 그대로 p-햇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당연히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이 표준화한 놈, 즉 p-햇에서 걔의 평균인 p를 빼주고 그것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pq로 나눠주게 되면 이놈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n의 0,1을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중간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적이 있는 np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충분히 크다고 본다라는 요 룰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봐. 문제 볼까요? 어떤 특성에 대한 모비율이 0.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 특성에 대한 표본 비율 p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p-햇이 근사적으로 따르는 확률 분포는요, 당연히 정규 분포 누구의? p가 되겠죠. 그죠? 예, p에 그럼 누가요? 0.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pq가 되는 거니까 n은 600이니까 600분의 그 다음에 p는 0.6이고 곱하기 0.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600분의 0.24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0.24라는 놈을 60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0.00 그죠? 0 한 다음에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얘는 0.0004가 되는데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이놈이 어떤 거의 제곱이냐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0.0004라는 놈은 0.04에 0.02가 되겠죠? 0.02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0.02의 제곱이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규 분포 평균이 0.6이고 표준 편차가 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확률 p의 햇이
0.61보다 작다라는 것은 표준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그쵸? 그럼 얘는 봐. G로 바꾼 다음에 0.61이 평균 0.6에서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만큼 위니까 그냥 0.5 이래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딱 고값이 주어졌지 있잖아. 그럼 얘는 0.5에다가 그냥 0부터 0.5까지의 확률 0.1915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6915 이렇게 확률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냥 이 정규 분포로 우리가 근사시키는 그 내용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확률을 구해내실 수 있어요.